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곱고 굵은 줄기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으며 여기에 두 손을 위로 쭉 뻗어 만세라도 부르는 듯이 펼쳐진 가지가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원뿔 모양으로 아름답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전남 담양군 서울 월드컵 공원, 춘천 남이섬, 옥천군 화인산림욕장, 창원시 죽동마을,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등이나 여러 도로변에서 지금은 메타세콰이어가 줄지어 늘어서 멋진 경관을 이루는 곳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이미 멸종된 식물의 하나로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1941년 일본의 고식물학자 미키 시게루 교수가 이 화석식물을 메타세콰이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메타세콰이어라는 식물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1939년에 미키 교수가 일본 간사이 지방의 약 500만 년 전 석탄청에서 식물 잔해와 방울 열매를 채집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세콰이어라든지 나고송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식물 화석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메타세콰이어라는 이름도 미국의 체로키 인디안 추장의 이름에서 따온 세콰이어란 기존의 식물명 앞에 접두 메타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메타는 그리스어로 변화된, 형태나 성질이 바뀐, 이후에 등의 뜻을 가졌기에 진짜 세콰이어는 아니나 닮았다거나 세콰이어 이후에 알려진 나무 정도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공룡이 살았다던 약 1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 500만 년 전후까지 아시아와 북위 80도에 달하는 고위도의 북미 등에서 수천 년 이상 광범위한 숲을 이루었으나 이후 기온이 내려가고 해수면이 높아져 바닷물이 침범하면서 평지부터 멸종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석으로 볼 때도 공룡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식물 대부분이 출현하였다는 약 500만 년 전까지의 지층 화석에서는 많이 발견되나 이후 지층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입갈나무나 나고송처럼 메타세콰이어도 잎이 지는 몇 안 되는 바늘잎 나무인데요. 아마도 약 1억 5천만 년대부터 6천만 년 전까지는 상록수였다가 극단적인 일조량 변화와 온난한 기후에 습한 환경을 가진 고위도 지역에 적응하면서 낙엽수로 진화된 것으로도 추측합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식물이라고 미키 교수가 보고하였던 바로 그해 겨울 중일전쟁으로 임시수도 충징에 피난와 있던 중국 국립중앙대학 깐두오 교수가 중국의 후베이성 리찬의 모다오시에서 현지인들이 세이소 또는 수이산이라고 부르던 키가 큰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는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지는 상태여서 표본 채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이 나무들이 발견되고 나서 7년이 흐른 뒤에 이 나무가 화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금도 지구상에 살아있는 나무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43년 이번엔 베이징 대학의 왕잔 교수가 깐두오 교수가 방문했던 장소에서 지붕에 떨어져 있던 이 나무의 잔가지와 방울 열매 등의 표본을 채집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고 적국인 일본인 학자 미키 교수가 뭘 발표했는지에 대한 국제적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중국명 쇠이송, 즉 수송나무점으로 생각하면서 채취한 표본을 수목학자 정화진 교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정 교수는 대학원생을 그곳으로 보내어 더 많은 표본을 채취해 오도록 했고 이 표본들은 당시 중국 식물분류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호센슈 박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래하여 마침내 1948년 메타세콰이아 그립토스트로보이데스라는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왕잔 교수가 최초에 채취했던 표본이 연구 검취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문 공동 저자에서 빠지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만 화석에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세기 식물학계 최대 발견의 하나로 꼽히게도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와 번식이 이루어졌으며
그 씨앗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첫 발견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는 중국에만 약 4,000그루 정도가 남아있었기에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종명 그립토스트로보이데스는 그리스 그립토와 스트로부스 그리고 오이데스가 합쳐진 말로 그립토스트로부스, 즉 수송나무를 닮았다는 뜻인데요. 수송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모두 나선형으로 배열된 열매의 실편 모습이 마치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일반명은 돈 레드우드입니다. 숲이나 목재가 붉게 보이기도 하여 레드우드로 불렸다고 하며 세콰이어를 코스트 레드우드로 부르므로 메타세콰이어는 고대 화석 기록으로부터 새 아침처럼 세상에 나타난 세콰이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세콰이어가 다른 5종과 함께 메타세콰이어 속의 재배식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포항 금광리의 도로공사 중에 신생대 퇴적암에서 60여 점의 식물 화석과 함께 메타세콰이어 속식물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약 2천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물이 자생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전남대 치과대학병원 앞에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메타세콰이어라는 주장도 있는데 1952년에 광주에서 양묘장을 하던 정하도 씨가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도 1960년대에 전남대학에서 이 나무들로부터 삽목 정식하여 얻어진 2세대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 1956년 현신규 박사가 처음 들여와 심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1970년대부터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졌습니다. 평양시 대성산 메타세콰이어는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속한 측백나무과에는 27에서 30속에 약 130 내지 140종이 포함되며 7개의 악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 중 세코이오이디아의 악과에 메타세콰이어와 세콰이아 그리고 세콰이아 덴드론이 속해 있으며 메타세콰이어 속 외에는 모두 널푸른 나무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메타세콰이어 속의 유일한 나무로 강가, 산지 및 산골짜기 등 습지나 습한 곳에서 잘 자라며 영하 32도의 추위나 범람 습지에서도 견뎌낸다지요. 레드우드 종류 중에서는 키가 가장 작은 편이나 약 50년 내에 35 내지 50m 정도의 키에 지름은 약 2m 정도로 자랄 만큼 생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뿌리는 중간형인데 뿌리 내림이 좋고 옆으로 길게 뻗었다가 다시 수직으로 깊게 내려 뿌리대의 지지력이 좋은 데다 나무는 섬유질이 치밀하여 목질이 단단하므로 키에 비해서는 바람을 잘 버텨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방풍림으로 또는 홍수로 둑이 무너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변에 심기도 했답니다. 수명도 수백 년 이상이라는데 세계에서 가장 대형이라거나 가장 키가 큰 나무 또는 나이를 많이 먹은 나무들 대부분이 측백나무과에 속합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대형인 측백나무과 식물들이 심지어 120m에 이를 정도의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뿌리압, 모세관 현상, 수분 증발 등의 복합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과 수종에 따라서는 잎과 또 줄기를 통해 대기 중의 안개비로부터도 수분의 25 내지 50%까지 보충할 수 있다지요. 새의 깃들처럼 마주난 녹색의 잎이 깃골 겹잎처럼 보이기도 하는 혼잎인데 가을이면 눈부신 붉은 갈색이 되어 가지채로 떨어집니다. 2개씩 마주나는 1년생 가지는 녹색이고 젓갈색의 나무 껍질은 오래되면 회갈색으로 변하면서 세로로 얇게 벗겨지며 줄기와 뿌리가 맞닿는 밑둥 부분에 수직으로 세운 듯한 판 모양의 버틴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꽃에 해당하는 암구화와 수구화가 한 나무에 달리는 암수 한 그루이며 알 모양의 수구화는 마치 잎줄기처럼 보이는 가지에 처진 꽃차례로 여러 개가 모여 달리고 공 모양인 정록색의 암구화는 짧은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리며 잎나기에 앞서 꽃가루바지가 일어납니다. 수정 후 8 내지 9개월 후면 흔히 열매보다 긴 열매자루에 갈색으로 익은 둥근 열매를 매다는데 생태형에 따라 열매의 크기가 대형, 중형, 소형인 3개의 변이로 관찰된다고도 하며 12개 내지 13개의 열매 조각 속에 넓고 큰 날개를 가진 씨가 들어있습니다.
잎 겨드랑이에 2개씩 달린 작고 뾰족한 기울루는 12개 내지 16개의 갈색 비늘 조각으로 덮이고 관다발 자국은 1개입니다. 나무 형태나 잎의 모양이 같은 과의 나구송과 흡사하나 메타세콰이어는 잎과 가지가 마주 나지만 나구송은 모두 어긋나기로 달리며 메타세콰이어보다 열매도 2배쯤 큰데다 열매자루도 없고 불규칙한 삼각 모양의 씨앗을 품으며 밑둥 주위로 솟아난 설근 혹은 기근이 특징적입니다. 시인 김규성은 메타세콰이어를 일컬어 저 아찔한 직립 앞에서 그 벅찬 시간의 길목에서 한결 높고 푸르기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서 끝까지 이 지구에서 살아남아 마치 승리의 만세라도 부르는 듯이 가지를 활짝 펼쳐 저 하늘 까마득한 높이까지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는 나무를 보노라면 그 삶의 의지가 존경스럽고 그 모습이 경이로우며 또한 고결하고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가 살아온 여정은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며 아찔하도록 높이 솟은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저 먼 하늘로 날려주어 새 힘과 새 마음으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상쾌함으로 채워주는 것만 같습니다.